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패배 과정 속에 토트넘 선수단의 내부 분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이 있었던 점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프리키커를 정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긴급하게 결단을 요구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기괴한 일이었다며 현재 토트넘 선수단의 내부 규율 정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인 근거는 무엇인지 현지 보도 원문과 더불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풋볼 런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토트넘 선수단의 중요한 결정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요구했는가에 대한 내막을 소개한 것인데요. 뉴캐슬전 후반전 도중에 토트넘이 박스 바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제임스 매디슨과 페드로 포로 중 누가 킥을 해야 되는지, 누가 슈팅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이상한 공격 순간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때까지 토트넘의 공격 세트피스 대부분은 영리하게 또 잘 짜여져 있는 정말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에게 짧은 패스를 연결해주고 또 박스 안으로 뛰어드는 선수, 박스 가장자리에 있는 선수들에게 빠르게 재차 패스를 내주는 3자의 움직임을 활용한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프리킥, 본인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지자 포로와 매디슨 중 누가 찰지 서로 공을 만지면서 조금은 내가 서로 차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장면에 앞서서 비수마 선수도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입단 후 자신의 첫 골을 터뜨렸던 비수마 선수 역시 가담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를 중재해야 했고, 그 중재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독이 결정하도록 이끌어야 했던 감독의 말이 결국엔 마침표를 찍고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 좀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들, 위계 질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벤치를 향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선수들 혹은 주장이 그냥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얘기가 잘 전달되지 않자 드라구신 선수가 그 메시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손에는 손가락 2개, 한 손에는 3개를 들어서 23번 페드로 포로의 등번호를 표시했고, 페드로 포로가 킥을 차게 됐는데 페드로 포로가 시도한 직접 프리킥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3차례의 중요한 키 패스, 아주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지만 슈팅은 한 번밖에 하지 못했었죠. 즉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인 결정력을 살리지 못한 경기 운영이 또 한 번 이어졌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의 슈팅이 좋은 장면도 있긴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상대의 자책골, 그것도 조금 행운이 따른 자책골을 통해서 한 골을 따라 붙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하면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과정에는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냥 토트넘 내에서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팅당 득점 전환율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피니셔인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격 세부 전술의 내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캐슬전 58분이었어요. 제임스 매디슨이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기마랑이스가 경고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프리킥을 얻어냈고, 또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1번 프리키커인 매디슨이 공을 잡고 찰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비수마가 요즘 뭐 슈팅 감각이 좋은지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좋아졌는지 공을 잡으면서 내가 차고 싶다라는 그 의견을 피력하거든요. 그러자 포로도 내가 킥이 좋잖아, 내가 차겠다라는 의지를 또 한 번 피력하면서 둘이 공을 들고 조금 내가 차겠다라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상황을 보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공을 일단 가져갑니다. 둘이 서로 공을 내가 할 거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좋고, 내부 분열, 내부의 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단합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져간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수마가 조금 프로와의 언쟁 속에 토라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뭐 이게 정말 엄청 싸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상황은 이 기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이제 내가 우겨서 차게 된 선수라든지 그걸 놓치게 된 선수라든지 진심으로 응원해줘야 되고 또 진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미세한 영향이라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못 차게 됐다고 해서 동료가 차서 넣은 골을 뭐 안 들어가라고 저주하거나 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부담이나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비수마를 다독이면서 포로와 매디슨 이 두 명이 차는 쪽으로 이제 좁혀졌어요. 그 가운데 둘이 나란히 공을 뒀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비수마가 와서 기웃거리면서
나 지금 감각 좋아, 느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드라구신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로메로도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수마는 빠졌고 포로와 메디슨이 섰는데, 여기서 포로가 슈팅을 시도했고 정말 좋은 슈팅이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벽을 넘기긴 했지만 크로스바까지 넘기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좀 더 디테일한 장면이 현장에서 직캠을 촬영하신 분의 영상을 통해 드러났는데, 지금 보시면 단순한 실갱이 수준이 아니었다. 존슨도 다가와서 포로와 조금 얘기를 하는 비수마를 뜯어 말리는 장면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가자 또 굉장히 좀 분해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손흥민 선수가 비수마를 따로 다독이고 또 얘기해주고, 결국에는 비수마도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 동무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이제 물러서는 결정을 내린 비수마의 또 얼굴을 잡고 좋게 애정어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비수마가 빠진 상황 속에서 포로와 메디슨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메디슨이 양보하게 된 과정은, 메디슨도 공을 들고 있잖아요. 감독이 23번을 표기하면서 포로를 지목했기 때문이지, 이 지목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둘이 서로 찾겠다라는 의견 대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로가 결정하게 된 부분을 드라구신이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의견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전달했기 때문에 와서 포로가 차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로메로가 올라와서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두 선수가 나란히 찰 것처럼 조금 그래도 상대 선수들을 속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란히 서 있다가 포로가 슈팅을 시도했고, 이제 그게 무산되는 과정들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메디슨도 그 얘기를 듣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인정했고 또 받아들였고, 비수마도 손흥민 선수가 다독여준 이후에는 포로와 얘기를 잘하고 풀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선수단의 불화라든지 뭐 크게 확대 해석해서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프리킥, 정말 좋은 직접 프리킥 기회를 또 한 번 놓쳤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아직까지 토트넘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한 경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비수마, 포로, 메디슨이 서로 내가 직접 프리킥을 차겠다라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중재해 줘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내가 먼저 차겠다라고 나서야 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왜냐?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이 프리킥 능력은 몇 년 전부터 물이 올랐어요. 본인도 사실 커리어 초기에는 프리킥의 뭐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 없었지만,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양발 슈팅 다 좋지만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많이 기회를 얻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함부르크에서나 레버쿠젠에서나 좋은 슈팅들을 만들어 보였었고, 또 토트넘에서도 직접 프리킥에 가까운 공을 세워두고 빵 때려서 넣었던 웨스트햄전의 원더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2022년 6월이었죠. 파라과이 칠레와의 A매치 경기에서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연달아서 성공시켰는데, 이때 한 번은 골문 우측 상단 구석, 한 번은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각기 다른 곳을 정확하게 노려서 찔러 넣었고, 이건 친선 경기였지만 올 초에 열렸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후방 바로 바깥에서 시도한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또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정교하고 예리하고 강력한 슈팅으로 아주 심리적인 압박이 큰 순간에서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야말로 지금 토트넘에 속한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프리킥 감각이 좋은 선수다. 사실 해리 케인 선수가 정말 좋은 결정력과 슈팅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토트넘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넣었던 골도 상대의 수비벽을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던 골이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을 계속 케인이 차서 놓치는 것도 토트넘이 유독 직접 프리킥 슈팅 득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나 에릭센이 떠난 이후에는 케인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었죠. 실제로 토트넘이 팀 단위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마지막으로 득점을 했던 것은 2021-2022 시즌 3라운드 왓포드전,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슈팅이 직접 골문을 노렸던 것이라기보다는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물론 크로스를 아무도 못 건드리면 골대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의도를 가진 손흥민 선수의 매우 지능적인 슈터링, 크로슛이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행운의 골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건드리면 그래도 들어가고 건드리지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프리킥을 올렸던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이나 과거에 코너킥을 찰 때도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킥도 연결하지만 직접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정교하고 또 치밀한 슈팅 능력, 프리킥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A매치에서 한국 대표팀에서도 이렇게 프리킥을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물론 메디슨과 포로의 킥 능력이 굉장히 좋고 좋은 프리킥을 뿌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충분히 찰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그 대열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로서 같이 욕심을 내는 것은 팀 분위기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메디슨이 포로에게 양보를 한 것도 부주장인 메디슨이니까, 부주장이니까 어느 정도 팀을 위해 조금 양보한 면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양보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누구 하나가 독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컨디션, 가장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가진 선수가 차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끼리 얘기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확실하게 순번과 위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세트피스를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성공률을 높여야지, 누구의 마음이 어떻고 누구의 뭐 분배를 어떻고 누가 나눠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로와 메디슨의 마지막 프리킥 득점 기록을 보시면 페드로 포로가 좋은 슈팅 능력을 갖고 있긴 하고 또 토트넘에 와서도 프리킥 슈팅으로 골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공식 경기에서 프리킥 득점을 했던 것은 2020-2021 시즌 스포팅 리스본 시절에 파말리캉을 상대로 했던 프리킥 득점이었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보다도 최근에 공식 경기에서 프리킥 득점을 했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난 2022-2023 시즌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 마지막에 레스터시티에서 뛰었던 시즌에 굉장히 많은 프리킥골을 넣었었죠. 당시 사우스햄튼전에 직접 프리킥골을 넣었었고, 노팅엄전도 멀티골 넣는 과정 속에 한 골을 직접 프리킥골로 넣었고, 매 시즌 정말 직접 프리킥골로 여러 번 득점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좋은 키커인 건 맞지만, 일단 토트넘에 와서는 시도했던 그 어떤 직접 프리킥 슈팅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포로와 메디슨에게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도 프리킥 기회를 줘야 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다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각 위치별로 무조건 프리킥이 났으면 누가 찬다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선 누가 성공률이 좋고 어떤 위치에선 누구의 킥의 구질이 좋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장을 맡고 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더욱더 이타적인 플레이, 팀원들의 분위기를 조금 이제 이끌어가고 뭉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손흥민 선수 역시 욕심이 없지 않을 텐데 본인까지 욕심을 부리기가 어렵고, 또 토트넘이 어린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고 어린 선수들도 리빌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사실 에버튼과의 경기도 그렇고 뉴캐슬과의 경기도 그렇고 중앙 전방에서 뛰면서 최전방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3경기에서 토트넘이 기록한 개인 슈팅 기록을 보면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가 무려 8개의 슈팅을 했어요. 이 슈팅 중에 상당수가 이번 뉴캐슬전에 나왔고, 그 슈팅 등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많이 무위로 그쳤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슈팅을 시도한 선수가 6번의 메디슨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해결사이자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보다 적은 5번의 슈팅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고, 그 3개가 모두 에버튼과의 경기에 나왔고 그 중에 2개가 골이 됐던 것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유효한 공격 기회, 득점 기회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욕심을 내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감독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선수들에게 그냥 누가 슈팅할지, 누가 동선을 가져갈지, 누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지 내버려두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움직임을 조정해주고 계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부 전술이 정리가 돼야만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고도 이기지 못하는 지금 같은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전술적으로 고민을 하고 선수들이 돌아와서 훈련을 할 때 훈련 세션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킥 슈팅 2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포로 한번, 메디슨 한번 찼잖아요. 그리고 비스마까지 차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찰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리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많은 슈팅을 때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본인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5번의 슈팅에서 3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2골을 만든 팀 내 최고의 해결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도 공격진의 손흥민 선수가 많은 슈팅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한 경기에 가장 많은 슈팅을 뿌려렸던 경기가 루턴타운, 강등된 정말 약체팀을 상대로 6번 슈팅을 해서 2개의 유효 슈팅을 뽑아냈던 것이지, 그 뒤에 웨스트햄전 슈팅 2번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 뒤에 노팅엄전도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유효 슈팅이 됐었고,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셰필드전도 2개의 슈팅 모두 유효 슈팅이 됐는데 한 경기에 2-3개 정도밖에 슈팅을 못 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드물게 4개, 5개, 6개의 슈팅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본인이 정말 중요한 활약들을 펼쳐왔었죠.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든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되고 세부 전술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할 수 더더욱 없어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감독이,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이 될 수밖에 없고 토트넘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준TV는 올 시즌부터 토트넘 허스퍼의 경기뿐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경기 그리고 그 외에 유럽 축구 빅매치, 한국인 유럽파들의 경기를 입중계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시범 방송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모든 테스트와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중계를 진행합니다. 오는 9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팔레스타인과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경기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하루 앞서서 9월 4일 오후 1시 30분에도 팔레스타인전 프리뷰를 현재 축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급 게스트를 모셔서 전망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전뿐 아니라 오만전까지 입중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입중계를 진행합니다. 경기 전에 프리뷰부터 또 경기 중에 실시간 해설과 또 분석까지 그리고 경기 이후에 다양한 현지 반응 소개까지 한준TV가 앞으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입중계로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라이브 방송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